네, 안녕하세요. 신사이드의 약사 김정은. 심리상담사 나혜랑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애니메이션 업의 칼 할아버지를 만나봤는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찾아오는 깊은 슬픔, 그리고 그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유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상실을 경험한 분을 만나볼 건데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입니다. 그럼 신사이드 두 번째 내담자 한번 만나볼까요? 지금 보시는 영화는 2014년 개봉한 비긴 어게인입니다. 주인공 그레타는 남자친구 데이브와 함께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데이브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영국에서 뉴욕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데이브가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게 되죠. 그레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쏟아부은 시간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모두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배신감에 빠지게 됩니다. 저 이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약사님도 이별을 겪어보셨죠? 그럼요. 그레타가 이제 마치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았잖아요. 이 장면은 아마 누구나 공감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이런 증상들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배신이라는 건 단순한 이별보다 훨씬 더 큰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왜냐면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영화 속 그레타가 유독 이별 후 상실감이 컸던 이유는 데이브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She's not just my girlfriend. We're partners almost. 함께 음악을 만들던 동료였고 자신의 꿈을 공유하던 파트너였죠. 그런데 영화를 보면 그레타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이나 목소리보다 데이브의 성공을 더 우선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Just to be completely clear, I'm just tagging along on this. I'm more than happy to accompany Dave on a couple of tracks. 이런 모습은 관계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타가 데이브를 위해서 이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희생한 게 문제였던 거네요. 네, 의외로 연인 사이에서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레타는 데이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해왔어요. Can I ask you something? Sure. Should I come over in like a week or two and let you settle in first and get used to everything? No. Are you sure? I'm becoming Dave Cole's girlfriend back home. I'm like, hello, we used to be a team. What happened? Yeah. 데이브의 여자친구, 데이브의 뮤즈 이런 역할들 말이죠. 그래서 데이브가 떠나자 그럼 나는 누구지? 라는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까지 겪게 되는 겁니다. 특히 관계에 자신을 많이 투자한 사람일수록 이별 후에 더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는 모습을 보이곤 하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레타가 왜 그렇게까지 데이브에게 의존하게 됐을까요? 이거 원래 좀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영화 초반부를 보면 그레타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가 있고 재능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조금씩 낮추다 보면 누구나 이런 패턴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한다는 사회의 통념도 한몫하죠.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레타가 댄을 만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댄은 그레타에게 너의 음악을 들려줘 라고 말합니다. 데이브의 음악이 아니라 그레타 자신의 음악을요. Listen to me. I am not saying that you can't be a real bona fide motherfucker in this business. But you gotta do whatever it takes and get people in to see your shows, where the music can start to do its real work. 그리고 뉴욕 거리 곳곳에서 앨범을 녹음하면서 그레타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다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흥미로운 건 댄도 그레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딸과도 멀어지고 일도 잃은 상태죠. She ends up meeting and falling in love with the singer Bang Boom. 이렇게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치유해주며 상호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댄이 그레타를 이성 간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독립적인 예술가로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마지막에 그레타가 데이브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군요. 네, 데이브가 그레타를 자신의 공연에 초청했을 때 예전에 그레타였다면 기꺼이 그와 다시 무대에 섰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레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됐고 음악에 대한 자신만의
자신만의 신념도 확고해졌죠. 그래서 데이브가 로스타를 대중을 위해 편곡해서 부르는 걸 보고 그레타는 조용히 공연장을 떠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자신이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음악이나 예술 같은 특별한 매개체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오히려 이별 후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매일 그 사람 생각만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별에는 시간이 약이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배신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슬픈 게 아니라 불면증,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자존감 하락, 대인 기피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위험한 건 내가 부족해서 버림받은 거야 라고 자신을 책망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실제로 약국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정말 많이 봅니다. 이별해서 힘들어요 라고 본인이 지금 이 우울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아예 인지를 못하고요. 그냥 요즘 잠이 안 와서요. 그냥 집중이 안 돼요. 몸이 망가진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신체 증상으로만 호소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본인은 마음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고 몸이 먼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네요. 근데 사실 이별 후 우울증이 꼭 나약함의 문제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이 이별 후에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은 나약함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 중 하나입니다. 배신이나 큰 상실을 겪으면 우리 뇌는 그걸 실제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세로토닌 같은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고 또 불면이나 무기력,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 약국에서는 앞서 약국을 찾은 분들께 어떤 안내를 하나요? 네, 일단 약국에서는 이 신체 증상이 단순한 일시적 스트레스 반응인지 아니면 마음에서 시작된 신호인지부터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잠과 식사는 어떤지, 하루 일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정서적인 부분이나 최근 특별한 일은 없으셨는지 이렇게 반응을 좀 보면서 관계에 따라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을 바로 권하기보다는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좀 경증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제, 그리고 수면 리듬을 도와줄 수 있는 생활 관리부터 좀 안내를 드려요. 낮에 햇볕을 조금이라도 쬐고 혼자만 자꾸 있지 말고 가까운 친구랑 산책부터 좀 해보시라 같은. 자, 2단계에서는 회복을 방해하지 않게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봤을 때 이건 혼자 버티기에 좀 위험해 보인다 싶은 경우도 있죠. 맞아요. 본인은 아직 이 정도면 괜찮지.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잠도 거의 안 오고 아무것도 즐겁지 않고 일상 기능이 눈에 띄게 무너져 있다면 그럴 때는 병원 방문을 꼭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치료가 어려운 게 정신과 약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요. 우울증 치료는 약만 먹는 치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본은 상담과 심리 치료고 약물 치료는 필요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잖아요. 맞아요. 약은 주인공이 아니라 도와주는 역할이죠. 네, 주로 이 사용하는 SSRI 계열의 항우울제도 사람을 무디게 만들거나 중독시키는 그런 약이 아니라 이 무너진 세로토닌 균형을 회복시켜서 상담을 받고 생각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만들어주는 보조장치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약이 필요하다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이 회복을 위해 도움을 받는 선택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저는 이별 후에 우울증상을 겪는 분들에게 혼자서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번 시간을 통해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레타가 음악을 통해 자신을 찾았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심리상담이나 새로운 활동만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별은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겪는 심리적 데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특히 이렇게 그레타처럼 뭔가 상대방에게 큰 배신을 느꼈다면 더더욱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별 후 우울증을 절대 별거 아닌 문제로 주변에서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레타처럼 당장 자신만의 음악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참 잘 버텼다라고 자신에게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만의 비긴 어게인이 시작될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